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적은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4대 보험 신청을 저희가 권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취준생들은 원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이거를 원하지 않아서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신청을 거부하고 들면 우리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취준위에서 4대 보험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2부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에서는 또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고 분석해보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롯데그룹과 각 계열사별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하반기 공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함께해 주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더 빅스터디의 정주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가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아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취준생도 바쁘지만 취준생들과 함께하는 지금 컨설턴트 분들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서 주원쌤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 되게 학생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아이고. 네, 공부를 조금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보다 산업 전망이랑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전에는 저는 아기를 이제 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요. 아빠의 삶을 또. 네, 아빠의 삶. 되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데려다주고 있고요. 그 이후는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자소서 쓰고 그다음에 면접 관련된 준비를 하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자소서 쓰는 시즌, 그다음에 면접을 하는 시즌 이렇게 좀 분리가 됐었는데요. 요즘에 많은 이번 2018년도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수시 채용이 되게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요. 지금도 계속 면접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채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위의 채용을 눈여겨보시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것,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시 채용을 어떠한 기업들이 뽑고 있는지 좀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체 채용 규모는 적을 수 있겠지만 경쟁률은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하고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정보의 상당히 좀 민감하게 하고 저희 방송도 조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24시간이 정말 모자랄 정도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도전이 될 하반기 시즌이다 보니까요. 취준생들에게는 쌤들의 조언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롯데그룹 채용의 모든 것을 살펴볼 텐데 실제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관심도는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아나운서 분들은 그 쇼핑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쇼핑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네. 저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쇼핑을 정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쇼핑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롯데를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그러니까 즉 나랑 가까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소서의 지원 동기를 좀 더 쓰기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재 산업에서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건설, 제조, 금융, 유학까지 상당히 우리와 밀접한 부분에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크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롯데가 국내 자산 규모로 대기업 몇인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답을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리면 5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나랑 가까운 곳을 그냥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위 어느 기업인지 다 알 거예요. 예, 북한 사람도 알고 있는 삼성전자겠죠. 네. 네, 2위
이때부터 되게 막히더라고요. 2위 물어보면 SK요, LG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고요. 네, 3위가 SK, 4위 LG, 5위 지금 말씀드리는 롯데, 네, 6위 포스코, GS, 하나, 농협, 현대중공업, 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원을 하실 때 그냥 해당 산업에 대해서 내가 가까우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에 우리 회사들의 규모, 산업의 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롯데의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문과생들을 많이 뽑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롯데를 필두로 해서 문과생들이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GS, 농협, 신세계, CJ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CJ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데 몇인지 모르시죠? 오늘 인터넷 검색 한번 하셔가지고요. CJ가 몇이고 CJ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즉 그냥 롯데가 나가 가깝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흐름, 그다음에 자회사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롯데그룹. 저희가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하반기 채용이 다채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럼 상반기에는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롯데가 계열사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107개가 있더라고요. 107 개요. 상당히 계열사가 네.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7개의 계열사 800명 채용이 있었고요. 그 채용의 좀 특징을 바라보면은 여성과 장애인의 채용이 상당히 좀 많이 확대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퍼센트는 아마 38.5% 정도 이번에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롯데 자체에서도 40% 정도 여성을 채용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멘토가 지금 롯데 80기로 근무했던 멘토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롯데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정말로 채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근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 문화가 되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롯데가 어떤 기업 문화를 가져갔고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PC오프 제도를 통해서 퇴근을 빨리 하라고 지금 저기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육아휴직 제도. 그러니까 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롯데건설을 다니고 있는데요.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주 한 잔 집 바로 옆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술 먹자고 하길래 얘가 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 휴가로 남성인데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롯데가 여성분들과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채용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도 되게 많이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상반기 시즌의 경쟁률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이어서 하반기 채용도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롯데의 상반기 채용의 경쟁률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되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열사별로 어떤 계열사는 100대 1이 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계열사는 3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0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롯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총 채용을 하반기에 7,000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7,000명 전부가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공채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채라고 이야기하는 제2의 채용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대졸 채용 규모를 한번 대충 예측을 해보면요. 16년도 하반기에는 공채로 950명, 인턴 350명. 17년도 하반기에는 900명, 인턴 400명. 18년도 상반기에는 공채 800명과 인턴 35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채용의 규모가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한 1,000명 내외의 공채와 한 400명 정도의 인턴으로 채용을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롯데 공채 특징하면 여러 가지를 꼽을 네.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스펙테클 전형을 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처음으로 도전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스펙테클 전형이 뭔지 좀 한번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롯데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스펙테클 채용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엔 롯데가 인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인사 부분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롯데도 거기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AI 채용도 그렇고요, 스펙테클 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너가 면접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서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채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스펙테클 채용이라고
뭐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화려한 볼거리라는 뜻과 무분별한 스펙 쌓기에 태클을 건다는 중의적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고유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을 하실 때 보시면은 뭐 내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본인의 성명, 신상 명세가 기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상 명세라고 하면은 학교, 어학, 자격증 보유, 뭐 학점 이런 것들을 조금 적기 어렵게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적는 신상 명세라고 했을 때는 파일명의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러면은 대졸사원뿐만 아니라 초대졸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고 졸업자라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이제 공채의 학생들과 똑같이 동기가 부여되고 그러니까 동기로서 인정을 받고요. 뭐 연봉이나 뭐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전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스펙을 타파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펙테클 전형이 전 계열사에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채용 규모나 전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계열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하반기 채용 규모나 하반기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공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상반기에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요, 총 21개의 회사에서 채용을 했었고요. 자릿수는 3자리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채용 전형을 조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채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전형이 일어나고 이제 LTEP, 그다음에 면접 진행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서류 전형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고요. 서류 전형에서 그냥 본인의 자소서나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무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요 기획서나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전형을 살펴보면 A그레이드 신입 채용과 인턴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곳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네. 롯데 채용을 보시면은 이제 공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뜯어보면은 이제 일반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턴 채용, 그 다음에 스펙테클 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인턴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스펙테클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턴도 지원하고 스펙테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군데 다 지원을 하시는 게 당연하신 거고요. 골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인턴을 지원했다면 인턴에서 계열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스펙테클을 합격을 했을 때 바로 채용이 되는 곳은 두 군데, 롯데칠성이랑 이제 롯데정보통신 두 군데는 바로 채용이 되고요. 그 외에는 2개월 이상의 인턴 기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일반 인턴 채용도 일정 기간, 2개월 정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이 되면은 우리 말하는 A 그레이드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JA A, SA로 이제 직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JA는 일반적인 공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거는 롯데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채가 아니라 이제 초대졸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고용을 하는 거고요. 뭐 저희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채용을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채를 좀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테클 채용의 합격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어도 안 보고 자격증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면은 도대체 뭐만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건가요? 사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외모는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뭐 잘생긴 게 아니라 바른 자세, 긍정적인 그런 표정은 볼 것 같은데요.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9가지의 스펙, 뭐 학교, 학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사실은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흔히 말하는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말하는 게 관계되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렇지만 뭐 그런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내 직무에 대해서 관심도를 전혀 보여줄 수 있는 내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들을 따놓고 내가 취업을 준비했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직무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테클 채용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서나 기획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해결 방안을 우리 롯데에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친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산업 분석,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롯데 기업의 어떻게 연역이 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군들 속에서 그 산업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통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렌탈 서비스, 금융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 보시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하고 있으면 우리 롯데가 거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살아있는 취업 준비, 즉 우리 산업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인재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것들을 정리를 설득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펙테클 전형인 만큼 지원 주제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 주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미래형 인재를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업 적용 방안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세븐에서는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가정 간편식 브랜딩 제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 JTB는 욜로 문화에 맞는 여행 패키지 상품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롯데 칠성음료에서는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들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트렌드로 가고 있으며 그런 트렌드에 맞게 우리 롯데가 산업 안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제안하고 계획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 생각 나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써야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죽어있는 글이고요.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본인만의 의견,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일 수 있도록 조금 잘 버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업, 산업을 잘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롯데그룹 하면 산무 채용이 있는데 뭐 어학, 학력, 연령 제한 이렇게 세 가지를 아예 업계 산무로 본다 네. 이건데 상반기에 채용을 했던 계열사 중에서 이 산무 채용이 조금 빛을 발했던 곳이 있나요? 뭐 모두가 잘 하고 있어가지고요. 롯데 뭐 예, 멋있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롯데그룹의 2016년도, 17년도 경쟁률의 통계를 봤을 때요, 식품 분야에서는 롯데 제과와 롯데 칠성,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롯데 시네마, 롯데 호텔, 그다음에 유통의 경우에는요, 롯데 면세점, 롯데닷컴. 금융에서는 롯데카드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직까지 2018년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이때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은 100대 1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가 재밌는 게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되게 같은 업종이라도 그 경쟁률이 좀 낮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 같은 경우 롯데푸드, 그다음에 롯데 GRS, 그 롯데리아, 과거에 롯데리아로 불렸던 롯데 GRS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에서는 롯데슈퍼 등이 상당히 네임밸류는 갖추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 타 계열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밀려가지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현재 스펙과 현재 상태,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잘 고려하셔가지고요, 경쟁률에 맞게 전략을 잘 짜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학생 중에 32세 학생, 사실 좀 나이가 있고 뭐 대학원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한 게 아니라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를 가서 이렇게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32세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슈퍼에 전략적으로 좀 잘 지원을 해가지고요, 합격을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네. 여러분들 전략이 상당히 좀 요즘에 롯데같이, 그러니까 롯데는 공채, 인턴, 스펙테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세 군데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채 안에서는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경쟁률이나 거기 경쟁자들의 현재 상태들 평균적인 통계를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학교 가보시면은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학교에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의 합격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반기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채용 특징이나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채용에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앞서 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AI, 첫 번째 AI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의 장이었는데 캠퍼스 리크루팅이 사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기업의 홍보의 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취업 카페를 통해서 조금 온라인 채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진행해 왔던 공채에서 면접 탈락했던 이유, 뭐 PT, 인성 면접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인이 탈락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인턴 평가 피드백까지 증가, 이번에 확대 채용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아무래도 네. 지난 상반기 채용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AI 채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올 하반기에도 이 AI 채용이 도입이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AI 채용이 상당히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가점, 어느 정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겠다, 체크만 해보겠다 정도였다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AI 채용을 통해서 필요 인재 부합도, 그다음에 직무 적합도,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등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필요 인재 부합도는요. 그룹 우수 인재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해서 모델로 만든 다음에 지원자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 적합도는 지원자의 직무 경험 기술서를 통해서 지원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요. 단연간 롯데그룹을 지원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이제 패턴을 파악해서요. 이 친구들이 표절을 했는지, 즉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조금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롯데그룹만의 자소서의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공계생이라면은 삼성 자소서를 먼저 한번 써보고, 본과생이라면은 롯데 자소서를 좀 써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것이 지원 동기, 성장 과정, 그다음에 뭐 직무 관련 경험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롯데가 전반이 우리 산업에 우리 생활과 상당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롯데의 자소서에 맞게 내 직종, 직무를 조금 정리하셔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로 따진다면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는, 내가 취준을 오래 안 했고 이번에 정말 처음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작성해 볼 만한 자소서가 롯데 자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롯데그룹의 자소서도 이제 AI로 네.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원 쌤은 좀 이 AI 채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지원할 때 선호도가 높지만 되게 어려워하는 직무가 바로 인사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게 된다면은 인사 직무는 무조건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즉 인사는 내가 가까운 사람, 잘생긴 사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는 것들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기준 안에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승진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인사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의 감정 개입이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소서 측면에서도 당연히 AI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채용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자소서를 정말로 다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양을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함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AI가 하게 된다면은
전체 문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를 통해서 롯데가 과거에 되게 오래 걸렸던 자소서 탐색 시간을 8시간으로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효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채용을 상당히 찬성하고 객관성이 조금 더 많이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롯데그룹 자소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롯데 자소서 항목이 거의 네. 화석처럼 변하지 네. 않는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나 혹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단언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네, 주시는 그냥 건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쓰세요. 예. 그냥 오늘 뭐 이 방송 끝나고 그냥 롯데 자소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그러니까 계열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내 경험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회사를 한번 보셔가지고 자소서를 미리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언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도 있고요. 이번 상반기도 채용의 변화가 있었죠. 즉 AI 방금 말씀드렸던 AI 채용의 변화가 있었지만 항목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번 하반기 때 채용의 변화가 큰 것이냐?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목의 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항목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고 네. 요구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그만큼 경쟁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AI도 도입이 됐으니까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AI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인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현직자들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는 가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AI가 진짜 롯데가 얼마나 AI를 많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I가 들어가게 되면 가독성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또 워딩들이 직무와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야 되며 내 경험들이 또 직무와 연결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워딩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가독성도 중요하겠지만 가독성보다는 워딩, 키워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인이 되듯이 이렇게 잘 다듬어서 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 부분에서는 AI를 통해서 표절을 많이 체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자의 자소서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거든요. 합격자의 자소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합격자들을 뽑는구나라고 먼저 세팅을 하고 쓰게 됩니다. 즉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기업에서 좋아할 것 같은 인재를 쓰게 되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되게 큰 부분인데 AI 채용이 되면은 표절 부분을 더 많이 보겠죠.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타인의 경험들, 즉 롯데 하면은 어릴 적부터 뭐 사이다를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들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파리바게뜨에서 내가 빵의 위치를 바꿨다는 그런 똑같은 패턴의 자소서 쓰게 되면은 표절의 자소서로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가지고요. 본인의 경험들, 롯데와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직무적으로, 직종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 키워드를 조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롯데그룹이 AI를 도입하면서 조금 채용 부분이나 흐름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주원쌤 좀 제자들이 이렇게 채용하는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채용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에 맞게 공고를 통해서 우리는 AI 채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성적인 채용에서 되게 우리 지원자들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채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롯데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뭐 CJ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분명히 공고에서 우리는 이렇게 채용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고가 이번에 나왔다면 확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뽑아왔던 스타일이 있고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스타일과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의 조화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전혀 안 보겠지. 이게 바뀌었으니까 영어는 내가 점수를 안 따도 되겠지. 자격 같은 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되게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던 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묵묵하게 조금 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무사히 서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인적성 검사, LTEP 검사를 또 치르게 될 텐데 이제 뭐 하반기 채용이 LTEP을 준비하기까지 뭐 열흘도 안 남았고
남은 기간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적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성에 관련해서 뭐 LTEP도 있을 거고 GSAT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총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쪽 일반 기업 라인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GSAT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롯데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LTEP부터 무조건 파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GSAT 그다음에 요즘에 공공기관들의 흐름을 보면은 피셋 중심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셋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피셋 문제를 최근 기출 문제를 좀 뽑아서요. 시간 재지 마세요. 시간 재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피셋은 문제의 유형과 문제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들 여러분들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재시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파악한다. 좀 깊은 고민을 하는 것들을 사고를 체계를 조금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사치나 뭐 LTEC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하시고 시간 조금 조율을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LTEC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내는가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처음 내가 인적성을 처음 접근하실 때는 시간을 재지 마시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재시면서 문제 총 내가 푼 개수와 그 개수 안에서 맞춘 개수를 조금 그래프로 표로 만들어서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답률을 높이는 게임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LTEP만 준비하지 마시고 인적성을 총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일반 기업만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해서 일반 기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공기관도 한번 지원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들 중에서 전공 필기가 있는 곳들은 지원을 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NCS 중심으로 뽑는 곳들은 GSAT 공부하시면, LTEC 공부하시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총괄적으로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LTEC, LG에 서류가 합격이 됐을 때 이제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거기 문제만 정확하게 유형을 파악해 보시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류 전형과 이제 인적성 검사까지 살펴봤는데 면접도 안 살펴보면 좀 서운하니까 네. 롯데그룹의 면접만의 특징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롯데 면접에서 가장 사실 오늘 지금 대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롯데 면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은 원데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롯데가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들 중에서 구조화 면접을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라고 보십니다.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접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요. 면접관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는 질문 틀이 안에서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딱 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물어볼 때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탐침 질문해가지고요. 본인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 질문,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리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구조화 면접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체 질문의 답변에서의 흐름에서의 진실성,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탐침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롯데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고객과 롯데 중에 롯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채용은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보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은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의 가장 핵심은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진실성, 이 친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일관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구조화 면접들의 기출 문제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색해 보셔가지고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화 네. 면접에서 마지막 부분이 탐침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했던 경험들이나 본인의 가치관들이 진실에 맞는지
계속 찔러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압박 질문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털려요. 울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감점 요인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본에 없어도 정말 술술 말씀해 주시네요. 아, 네. 많이 힘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롯데그룹 하반기 채용의 합격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를 전해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신의 한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가까운 기업 좋은 기업 같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좀 잘 맞는 기업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렇습니다. 본인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본인 분석에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가치관들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산업들인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 안에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경쟁자가 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 것들이 한 3단계 정도를 좀 분석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 2단계를 안 하시고 3단계 채용 프로세스만 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그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단계에서의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경쟁률이 그다음에 채용 규모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석을 잘해서요. 전략 수립을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은 되게 요즘에 전략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딜 가라, 학원 가라, 저한테 물어봐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구글링, 네이버 검색하면 충분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취업 그렇죠. 그냥 뭔가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조금 정확하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빅스터디의 정주헌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답정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박가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객센터 박가일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원주로에 위치한 정동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장부 기장 및 결산,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 4대 보험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소지자와 스프레드시트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송파구 동남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나라사랑 컴퓨터에서 응용 프로그래머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판매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와 개발, 기타 서버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언어 등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와 영어 중급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600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이시고요.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원쌤, 정말 좋은 소식이 또 있으시다고 너무 활짝 웃고 계시네요. 네. 따님이 또 탄생하셨다고. 네, 다행히 뭐 간복절에 간복절에 않은 딸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등려 소식을 네. 여기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딸 이름이 혹시 광복이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했다고 혼나가지고요. 정말 못 지을 거고요. 남자 생각이 똑같나요? 네.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요? 우선은 그러면? 아직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태명? 생각은 소윤이라고 정할게요. 태명은 뿜이었습니다. 뿜이요? 네. 뿜이요? 이쁨, 뭐 이쁨. 기쁨 이런 뜻으로 뿜이로. 뿜이. 네. 딸 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게 제 둘째거든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네. 근데 확실히 딸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보는 눈빛이 순간, 보는 순간 딸바보가 될 수밖에 딸바보 없더라고요. 예약하셨네요, 이미. 아들 혹시 몇 살이죠? 연년생이에요. 지금 아들은 2살이고요. 2살. 예, 이제 막 태어난 거고요. 벌써 이렇게 네. 좀 아들 이렇게 소외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적으로 딸이 더 이렇게 아른거리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돼요. 아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딸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아빠를 많이 닮았는지. 당연히 저는 안 닮고요. 엄마나 좀 할머니 쪽을 닮지 않아요. 양가 할머니. 네. 한번 볼 수는 없겠죠? 저희가 이 방송에서. 나중에 사진으로라도 나중에 크면 한번. 제가 워낙 이뻐서 자랑 꼭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는 집에서 혹시 외동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딸부잣집이에요. 딸부잣집이에요? 네, 어허. 맞죠? 언니 둘에 동생 1명 있습니다. 다 딸, 여자. 네. 네. 여자 넷이에요? 네, 여자 넷입니다. 제 아이고. 셋째 딸이에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떤 경쟁이요? 그냥
원래 옷- 여자가 옷이라던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언니들 둘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는 저랑 동생만 있거든요. 그 조금 집이 넉넉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북적북적거렸는데 네. 좀 한산해졌어요.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동생이 이제 고3이어가지고 한 5살 차이 납니다. 나이 차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잘 안 친한 거 아니죠? 아, 친하죠. 동생이. 친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딸이 집에 있으면 이런 점이 좋다라는 거를 교원쌤에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뭐 눈빛이 이미 태어난 것만으로도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좋고 뭐 그리고 딸이 좀 더 부모님을 더 챙기지 않나. 뭐라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네, 오늘 사담을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교원쌤이 한 번 더 주제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을 하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보신 근로자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매달 급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뤄질 주제는 4대 보험인데요. 이 제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오늘 4대 보험에 대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취준생뿐만 아니라 향후 또 취업을 하실 취준생을 위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한번 소개를 바로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사례 2가지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10달 넘게 근무를 하는데도 아직도 4대 보험의 미가입 상태라고 합니다. 핸드폰 대리점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자신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전 근무자의 퇴사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사업장이 노동부에 등록돼 있고 전 근무자도 보험 가입을 했으면 자신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가 4대 보험에서 뭐 할 건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A씨가 대출 전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서 다시 10번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사장은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 복잡해져서 그렇다면서 또 A씨의 의견을 묵살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에서 서빙 아줌마로 고용보험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A씨는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해달라며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력이 검정고시 고졸이고 특별한 기술도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나름 이곳저곳 계약직 경력으로서 이번 회사에 입사해서 5개월 정도 근무한 B씨에게는 이 직장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입사 시에 4대 보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자 회사에서는 당연히 된다고 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며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회사가 지금 힘들다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회사의 5년차 직원은 5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미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신입들 또한 4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회사에 언제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세금 문제로 일 처리를 하느라 나중에 가입을 될 것 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회사가 미루기만 하자 이제는 정직한 회사인지도 의심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 외로는 만족스러워서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면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사업주의 4대 보험 거절,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교원쌤, 그러고 보니까 교원쌤 말대로 4대 보험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4대 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보험이 맞고요. 이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나 실업 또는 고령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강제 보험입니다. 일반 민영보험과는 다르다는 거죠. 즉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라는 보험인 거고요. 먼저 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연금보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노후 대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요. 또한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보험으로 이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저는 시코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미국의 어떤 민영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던 영화입니다. 해당 영화를 보면 목수가 손가락에 잘렸는데 실제 이러한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어떤 의료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봉합수술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실화가 나오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도 적은 금액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제 실업 등에 대비해서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나 아니면 실업 시에 근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이고요. 또한 지난번에 다뤘던 보험인 거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에 저희가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회보험료가 당연히 임금에서 어느 정도 떼이겠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몇 퍼센트 떼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이게 네. 어느 정도 좀 징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4.5%, 근로자 4.5% 반반씩 부담이 되고요. 마찬가지 네. 건강보험도 반반씩 부담이 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 시에 근로자 재직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요. 실업급여는 사용자 반, 근로자 반을 부담하고 산재 비용은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만 부담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 들려면 어떤 조건 같은 게 혹시 필요한가요? 우선 하루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월 8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또 당연히 알바생들, 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알바생들은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대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업주들이 이렇게 당연한 거를 계속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유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비용 문제인 거죠. 내가 너한테 월급 일한 대가 주는데 내가 왜 굳이 너한테 사대보험까지 들어줘야 돼? 라는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주가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요일에 따라서 한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부담분은 최소 한 9만 4천 원 돈이 발생이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한 8만 5천 원 돈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만 원가량을 더 내야 돼서 이런 부담 때문에 차라리 가입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쪽에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건지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통 이렇게 사대보험을 기피하는 사업자들은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은 입사 시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퇴사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업주가 사대보험 자체를 거부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좀 대응 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좀 소프트한 방향,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근로자분들이 사업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이제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류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그리고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에서 90%까지 근로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분을 보장해 주고요.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90만 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13만 원이라는 지원을 사업자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사회보험료를 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어떤 사업주라고 한다면 이 사대보험의 취득 상실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등록된 노무법인에 이러한 사대보험의 위탁을 맡긴다고 한다면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취준생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 사업주가 막강한 자세를 취한다면 마지막으로 취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겠죠, 이거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고용센터에 좀 찾아가셔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을 하시면 해당 고용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관계를 확인한 후에요. 실제 고용 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자, 오늘 교원쌤과 정말 모두가 알고 넘어가야 될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속속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교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룬 주제는 이제 사업주가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주가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피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본인의 월급에서 조금 근로자 부담분이 나간다라는 게 좀 기피하는 건데 네. 실제 이건 보험인 거거든요. 어떤 민영보험보다 더 완벽하고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기피하는 거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세미캐스터도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저도 4대 보험에 대해서 뭐 정확한 기준이나 뭐 징수율 이런 건 잘 몰랐는데요. 오늘 정확히 알았던 것 같고 좀 4대 보험에 대해서 저처럼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그냥 어떡하지 넘어가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고 챙겨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원쌤과 또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오늘도 교원쌤이 현직 노무사로서 취준생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또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